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과거 영상이 또 화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설에 장 보는 모습이라는데 그나마 연배가 이제 윤 대표님이 그나마 가까워요. 여기서 마지막에 김정숙 여사가 밖에 나가 있으라고 좀 모델을 주면서. 남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쇼핑하러나 백화점에 옷 사러 가면은 남자들은 한 군데 먼저 들른 데서 거기서 다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매장마다 꼼꼼히 가서 디테일하게 비교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가서 또 사고 그러니까 이 뇌가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백화점이나 쇼핑하러 따라가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저 역할이 어떻게 보면 특히 자갈치 시장은 또 김정숙 여사가 전공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살림하는 여성이니까 잘하니까 자꾸 걸그적거리지 말고 비껴. 그러니까 손으로 툭툭 치잖아요. 그건 저희 연배는 다 좀 당하는 거죠. 끝나고 이렇게 들고 오고. 장바구니 이렇게 던져주고. 네네. 대부분 우리 60대 전후는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윤 대표님 연배는 저게 이상할지 몰라도 저희 연배는요. 저는 이게 왜 화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부 가수 장 보는 게 그때는 대통령도 되기 전이잖아요. 이게 왜 화제가 돼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화제가 되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장 보러 연배에서는. 갔는데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10몇 분 동안 서 있었다. 그게 화제라는 거예요. 같이 장 보러 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역할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변에 상인들하고 잠깐 얘기하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좀 가까이 좀 보셨잖아요.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아니 저는 이제 김정숙 여사님은 워낙에 또 활달하신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정숙 씨라고 부르기도 좀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들이 또 좀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인 문재인 대통령님과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실제로 TV에 비치는 모습을 일부 국민들께서는 저게 조금 TV 영상을 고려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지난 2012년에 대선 때 또 이제 사모님을 수행했던 그 정도로 또 가까이서 배웠던 모습을 보면 거의 실제 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신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활달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아주 좀 경쾌하게 보조를 또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경상도 남자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찰떡궁합처럼 오히려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87년도에 이제 직선제가 부활하고 나서 당시 그때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내세웠던 그거가 보통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식적이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공한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우리가 보면 전 대통령 경우가 보면 사실 상당히 보통 사람이 가까운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신다는 그 자체가 그동안 사람들이 그동안 잊고 지냈다는 거죠. 그것이 한 5년 만이든 10년 만이든 다시 한번 이렇게 그걸 갖다 되새김으로써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상당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습니다. 뻘쭘히 서 있기만 하고 막 치면서 들어가 비켜보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아빠가 늘 이긴다고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문준용 씨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특히 아빠랑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60대에서는 아빠가 이기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하죠.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끝까지 주로 싸우고 논란을 빚는데 여성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과거 일에 대해서 스냅 사진 찍은 것처럼 탁탁 기억해요. 그날은 뭐 날씨가 좋은 날 무슨 일이 있었다까지 다 기억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싸워서 아마 내가 보기엔 김정숙 씨가 주로 엄마가 좀 이겼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아빠가 이긴 거, 목소리가 크니까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방에 들어가서는 또 그 승리자는 뻔뻔해 여성이 있을 거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뭐 경상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도 남자라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언정 결국은 김정숙 씨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저 부분 되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변호사인 아버지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갑자기 감정이입들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부부 싸움할 때 말하고요. 법정의 말은 전혀 틀립니다. 저도 이게 법정에서는 논리적으로 해서 많이 이겼는데요. 제가 이게 부부 싸움을 한번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부 싸움을 뭐 법논리로 싸웁니까? 저는 이게 아버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말을 잘해서 이겼다. 이거는 상당히 납득이 안 되고, 저도 이게 윤 대표님처럼 아마 이게 대부분 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면 세워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혁 씨가 미혼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말이 뭐 사실 저희가 이 뭐 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싸울 때는 말수가 적으신 분들이 또 이길 가능성도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분과 좀 이성적인 분이 만약에 싸움을 하신다면 말수가 적으신 문 대통령님이 이기시는 경우도 좀 많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분이 워낙 지금 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늘 이겼다라고 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글쎄요,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는 보도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잘생겼잖아요. 외국에 보니까 뭐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모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마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한국적인 정치 상황이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이 드라마틱한 이러한 장면 자체가 중국의 그런 이게 민주주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중국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러한 것들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 대선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균형감 있는 그런 접근 자세를 보여준 부분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그 지금 중국에 앞으로 뭐 이제 곧 가시지 않겠습니까? 갈 때 되면 아마 개인적인 팬 사인회까지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호응을 보내가지고 청와대가 그거를 굉장히 크게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근혜 연맹이라고 뭐 중국에 단체도 있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후광인 측면도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중국의 앞선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산업화에 성공해서 앞선 거잖아요. 그런 부러움도 있고 또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에서 중국이 여성들이 여권이 중국이 의외로 세다고 그래요. 중국은 집안일을 설거지를 다 남자들이 한다고 그래요. 일본은 여자들이 하고. 그래서 최악의 커플이 그 일본 그 남자하고 중국 여자랑 만나는 게 최악의 커플.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쌓여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안 한다는데 그럴 정도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탄핵, 촛불 이거 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데 거기도 폭력이 안 나오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삼국지보다 아마 더 재밌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야 참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핵 위험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저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 또 북한까지 끼어들었죠. 또 한국 내부에서도 또 탄핵 열풍에서 어떻게 되느냐 또 전직 대통령이 또 재판까지 넘겨져서 지금 의왕 또 구치소까지 가 있고 중국이 볼 때는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또 인물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F4 뭐 이런 얘기 임종석 이번에 조국 교수하고 청와대 경호사 한 분하고 4명을 F4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물도 괜찮으니까 아마 중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끌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신기해한다는 게 문 대통령도 피플 파워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네. 그런 점들이 해외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부럽게 느껴지나 봐요. 실제로 뭐 세계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놀라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유혈이 없이 평화적으로 명예혁명이 이루어진 나라다. 이런 이제 좀 놀라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자긍심을 가지셔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팬클럽 사이트에 뭐 5만 명이 넘는 일단 회원이 모이고 있다고 하고 게시물들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